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NH투자증권의 백찬규 연구위원님 모셔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과 그런 경기에 따라서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체적인 경기 전망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전망에 따른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자리에 방금 말씀드린 백찬규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반기 우리 뭐 경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리고 소비는 경기에 약간 후행하기 때문에 이제 경기 떨어진 그 여파가 소비로 나타내는 본격적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시면 이 뭐 경기가 침체 국면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침체 국면의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합니까? 예,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회면이나 생활경제면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그 당당 치킨 이슈를 보면서 과거 반값 혹은 통큰 치킨 이슈가 통큰 치킨 있었죠. 맞아요.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네. 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뭐 실용성 혹은 저가, 합리적, 소용량 혹은 PB 제품, 가성비, 뭐 반값 시리즈, 심지어 외식보다는 가정식, 또 뭐 구매 채널의 변화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키워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2009년을 좀 반추해 봤을 때 해당 시기를 관통했던 소비 트렌드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키워드들입니다.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와 환율은 올랐고요. 주가는 하락했고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09년도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또 허리띠를 좀 졸라매면서 해당 시기를 거쳤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도시락도 많이 싸오고 있고요.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좀 MZ세대의 소비 변화, 짠내 소비, 뭐 짠테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적은 자금으로 소비하고 투자하는 현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적은 돈을 모아가는 어플 같은 것도 참 많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뭐 별의별 어플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도 모아주는 맞습니다. 어플도 있고 도시락도 뭐 싸갈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면 편의점에서 드신다든지 뭐 언론에서 2,000원짜리 도시락이 어디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짠돌이 소비가 아주 이제 강해지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지금 관찰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소비는 얼마나 더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기는 네 가지 국면, 이제 둔화가 있고 침체가 있고 회복담의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약간 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회복 국면이 일정 부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시금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 지출이 좀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내년까지,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저희가 경제활동이나 경제지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선행하는 것도 있고, 동행하는 것도 있고, 후행하는 것도 있는데, 민간 소비가 대체적으로 조금 소폭 후행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저희 리서치하우스에서 경기 침체 통과를 내년 상반기 말께로 좀 예상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여름께까지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가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은 소비 규모 혹은 지출 기간 좀 조정할 것이고 기업들은 마케팅 전략을 좀 여기에 포커싱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게 2022년 8월이고요. 저희 이 시점이면 내년 트렌드, 이 트렌드 코리아 2023의 각종 키워드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저희 내년 키워드에도 우리 백 연구원님 말씀 듣기 이전에 이 짠테크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테마로 여기고 요새 리서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맞나? 좀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선정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오히려 불경기 때 프리미엄이나 명품 소비는 더 살아나는 경향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고 보면 97년 IMF 금융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보면 명품이란 단어, 또 프리미엄, 럭셔리 이런 단어들이 더 각광받았던 것 같아요. 그 예를 좀 들어주시죠. 예. 일단 과연 경기가 수축 국면, 그러니까 둔화가 되고 침체가 되고 돈 조달하기가 힘든데 과연 명품 시장은 괜찮으냐라는 질문은 늘 위기 때마다 한 번씩 왔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프리미엄 럭셔리의 경우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이엔드, 최상위 등급 제품이어야 됩니다. 에르메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나 캘리백을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이고 뭐 대기를 한참 해야 돼서 사기도 힘들다 뭐 이런 인식이 있는데 에르메스와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는 불황에도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글로벌 주식시장은 거의 고점을 찍었습니다. 뭐 에르메스도 다름이 없었고요. 뭐 작년 11월에 한 주당 한 1,700유로 가까이 갔었는데 이게 고점을 기록하고 올해 6월까지는 한 42%까지 하락을 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던 거죠. 그런데 그 2달 만에 다시 42%가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와중에도 매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인데요. 이러한 것들과 일반적인 의류시장 혹은 소비재 기업들과의 주가는 완전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 둔화 국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이엔드 제품 아니라면은 아예 할인 상품 시장, 뭐 미국의 TJX라는 또 할인 매장 같은 경우도 주가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소비는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불경기 시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군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소비 행태를 연구하면서 왜 불경기의 럭셔리나 프리미엄 소비들이 더 각광을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금리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소비자는 대출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줄이면서 비용을 갚아야 되지만 고소득층은 예금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면 예금 수입이 늘어나니까 오히려 뭐 안 그래도 소비의 여력이 끄떡없는데 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사실 경기의 양극화는 어떤 숙명 같은 자본주의의 현상이지만 이 불경기 시에 그게 더 심해진다는 게 조금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소비가 그렇다고 하면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기 침체기의 기업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일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 목표 딱 2가지를 가져갑니다. 뭐 한 기업 내에서도 좀 방어하는 쪽과 또 공격하는 쪽으로 나뉘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매출을 안정화시키거나 매출을 증가시키는 역할. 하나는 투자 및 비용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나갈 돈을 좀 아껴야 한다는 개념이죠. 일단 경기가 확장해서 축소로 넘어가면은 기업들은 기존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지난해하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뭐 임금도 올랐을 거고요. 물가도 올랐을 거기 때문에 마진율, 이익률은 떨어지고 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을 뽑고 뭐 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같은 경우에 기업들은 마진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외형, 매출액은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비용 통제. 비용 통제. 네, 원가 절감, 투자 축소 등이 있습니다. 어차피 경기에 따라서 뭐 기업의 매출액이 움직이는 뭐 시클리컬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에 따라 돈을 잘 벌고 못 버는 기업들이 있는데 여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은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업들이 노력을 합니다. 뭐 원재료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선 다변화를 할 거고요. 또 장기 계약보다는 단기 계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좀 가격 변동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다가 뭐 이면지 쓰기나 아니면 뭐 불안화 끄기 같은 경우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M&A가 줄어듭니다. 아, M&A가 줄어드는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IPO도 또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IPO가 됐건 M&A가 됐건
적은 금리로, 낮은 금리로 남의 돈을 가져와서 투자한다라는 개념인데 그 허들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이고요. 안타깝게도 좀 설비 투자나 인력 채용 등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현금이 급하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엔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 조달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좀 외형적으로는 좀 이렇게 비용 통제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회사 가보면 이제 그때그때 분위기가 있는데, 뭐 종이 아껴 씁시다, 뭐, 예, 뭐, 문방구 아껴 씁시다, 이제 이런 표어들이 나올 때 보면 어김없이 그런 시기이네요. 예. 그러니까 비용을 통제한다는 게 아마 그런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자가 오른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건 돈의 기회비용이 오른다는 뜻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M&A라든지 IPO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투자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경기 침체기에는 투자도 좀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투자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아, 맞습니다. 가장 급변했던 것이 투자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경기 둔화와 침체 국면에서 주식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아니면 뭐 코인이나 부동산은 어떻게 변할까 보면은 일단은 회피하게 됩니다. 일단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의 열기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상이고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남들이 갈 때 내가 가지 않아야 투자의 기회를 찾게 된다라는 경험이 있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업종에 투자 자금이 좀 몰립니다. 일단 소비재, 통신, 제약과 같은 업종인데요. 경기가 아무리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것, 또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고 이제는 뭐 필수제인 통신을 줄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나 밸류에이션이 양호한 기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안전마진 좀 확보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나 중기에 좀 적합한 투자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부터 겨울까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융자산은요, 경기 조금 선행합니다. 지나친 회피나 부정적 관점이 투자의 적식성을 좀 놓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반추해보면 경기 수축 국면에서 긴 호흡으로 좀 봤을 때 분할 매수한 투자자들이 정말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아는 워렌 버핏과 같은 투자의 구루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투자 자금의 일부를 예금에만 넣어놓겠다 혹은 정말 바닥에서 사겠다 이런 것보다는 경기 사이클의 하단에서 좀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제일 귀에 들어온 단어는 긴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라는 것이 저는 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시점을 얼마나 단기로 보느냐, 장기로 보느냐, 그 기간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경기는 순환하는 사이클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 네 사이클을 전부 보겠다. 그 사이클 내에서 내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지금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일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 요 침체 국면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것인가 이렇게 보면 또 그 좋은 주식이 또 조금 종목이 달라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뭐 그 하반기 또는 내년에 이제 소비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들어서 경제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혹은 너무 우려에 쌓게 했던 물가나 금리는 조금 한숨을 돌릴 만한 여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트렌드가 변화할 겁니다. 조금 더 짠테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갑은 닫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 변화에 있어서 우리 마케팅 쪽이나 혹은 기업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 전문 영역인 투자에서 좀 보신다면은 지금부터 겨울까지의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씩 가격이 싸질 때마다 잘 모아가시면은 내년 이맘때쯤에는 훨씬 더 좋은 투자 수익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억할 말이 투자는 선행하고 소비는 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리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투자든 소비 트렌드 전망이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